안녕하세요. 과천아파TV입니다. 오늘은 여기 법무사 사무실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 세무법무사 사무실 이제 홍보해드리면서 좀 전세보증금 반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무법무사 사무실은 안양에 있고요. 그래서 뭐 수도권 서울 지역 업무 모두 가능하니 뭐 상속 그리고 뭐 소유권 이전 그리고 뭐 증여 등등 이제 상업 등기 관련 내용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 법무사고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제대로 받으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만기 때 사실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계약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한 집인지 아닌지를 잘 선호 판단을 잘 하셔서 계약을 해야 나중에 이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보증보험에 의존해서 사실 보증보험 되니까 계약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끌고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 깡통 전세가 나오는 거고 이제 조금 이제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좀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선후 관계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203호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가 되는데 이제 만기일에 맞춰서 보증금 반환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주인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전세 보증금은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좀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인들도 당연히 전세금을 쌓아놓지 않고 그걸로 이제 활용을 한다거나 이제 다시 이제 본인 사시는 것을 이제 전세금으로 이제 충당한다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무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그 소송을 맡았던 이제 사례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이제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해당 물건에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무가 많냐 적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은 지금 뭐 부산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이제 구분 소유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이제 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30호실을 갖고 있는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해당 이제 임차인 분은 이제 한 곳 호수를 이제 전세로 계약을 하셨었던 거고, 이제 근데 30개가 같은 소유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담보라고 해서 앞에 이제 대출이 한 30억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순위로 전세 보증금들이 각 호실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담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이 호수만을 신청한다고 해도 어쨌든 좀 권리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경매를 넘어가도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재산조회 명시라고 해서 다른 재산, 그러니까 그 소유주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을 먼저 경매를 들어가서 채권자 입장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서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이제 전세금 돌려준다는 말에 거의 1년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1년 후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건 의뢰를 맡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한데 거의 깡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이제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했을 때 내가 이걸 기다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없어서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 보증보험을 일단 가입했다는 거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건 번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사 가게 되면은 6개월 전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뭐 사실 여기 보시면 내용증명 보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고, 뭐 문자나 전화 녹취 그리고 카톡으로 뭐 내용을 남기셔도 사실 뭐 증거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의미는 없고,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부득이하게 이제 다른 데를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사실 이제 주거지를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제 그 집을 비워줘야 그 소축보험상 12%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수익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주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소축보험상 12% 이자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주고 나는 퇴거한다라고 해서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인들이 나쁜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소송 의뢰 사례처럼 그 임차 월세로 돌립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어차피 거의 망가진 사람들은 그 월세라도 조금 수익을 받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주인은 또 월세로 돌리고 있으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임차권 등기 명령도 꼭 필요한 제도긴 하지만 좀 이것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다려도 못 받게 되면은 이제 지급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급 명령이란 거는 좀 확실할 때 진행하는 거고,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이 소유주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뭐 관리비를 좀 미납했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원상복구가 좀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확정이 돼서 집행권원이 나오면 이제 강제 집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서 이제 승소했다고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되는데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깡통인 물건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도록 노력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해서 뭔가 조금 괴롭히면서 사실 받을 수 있는 그 제스처를 계속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내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는 전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증금 반환이 늦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먼저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과천 같은 경우는 매가 대비 전세금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좀 협의해서 기다려라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지만, 보통 전세가랑 매매가가 붙은 경우는 절대 기다려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저희 그 세무법무사 사무실 찾아오셔서 정확한 상담과 소송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무법무사 사무실은 이쪽 그 평촌 안양 그 중앙공원 쪽 이제 상가의 한서울 센트럴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상담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여기 세무법무사 사무실로 연락하셔가지고 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전세금 반환 문제가 아닌 법무사 영역 모든 상속, 뭐 상속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리고 이제 상업 등기 등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깔끔하게 법무사 여성분이 직접 상담해 주십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